자, 우리 전에 몇 그룹 했었죠? 수업을? 스포팅이랑 워킹이랑 테리어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전 시간에 했던 스포팅. 스포팅은 뭐 하는 애들? 그치, 조렵. 새 사냥하는 애들.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우선 새를 찾아주는 애. 그죠? 새 찾아주는 애 누가 있었죠? 포인터. 포인트를 딱 잡아주는 포인터나 세터인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새를 발견했으면 날려줘야 되는 애들 누구? 스파니엘 애들. 그 다음 얘네들이 총에 탁 맞아가지고 떨어지죠. 그럼 그거를 물고 오는 누구? 리트리버인 애들. 이렇게 해서 얘네들 스포팅이 끝났었죠. 여기 하나하나 만약 견종을 보자면 생각나요? 얘네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생각나는 것만 합시다. 누구? 아까 잉글리시 포인터, 그 다음 저먼 포인터. 자, 잉글리시 포인터는 잉글리시 빼도 된다고 얘기했었었죠. 자, 그렇고 그 다음 저먼 포인터, 그 다음 뭐 세터는 아이리시 세터 뭐 이런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 스파니엘 종류의 애들은 누가 있었죠?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과 코카 스파니엘이라고 하는 잉글리시 코카 스파니엘. 자, 그 다음 리트리버는 골든 리트리버와 레브라도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줄임말이 있었다고 했었죠. 오우, 너무 잘 알아. 어떡해. 랩. 이거 랩으로 알아두세요. 랩도 알아두세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랩이 있었고. 자, 얘네 리트리버인 애들은 성격이 아주 순하다고 했었죠. 피 흘리면 다 파닥파닥 하는 애들을 물고 주인한테 그대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순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죠. 자, 내가 순하다고 얘기했지만 100%는 아니야. 그때 설명하면서 했었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골든 리트리버 가서 리트리버네 하는 순간 여기 물렸다 했었죠. 몇 반을 꼬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100%인 강아지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애들은 절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전 시간에 배웠던 테리어 가봅시다. 자, 테리어는 뭐 하는 애들? 소동물 사냥. 그치? 취 이런 애들, 오소리 이런 애들이 거기 들어가. 자, 이런 작은 동물 사냥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애들의 크기가 작아요. 그래야 땅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냥 동굴 속에도 들어가고 땅 파고 들어가고. 이만한 애가 땅 파면 어느 세월에 내 몸이 들어갈 거야. 그죠? 그래서 애들이 작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다 보니까 조그만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반응이 되게 빠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테리어인 애들은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조그만 움직임에도 정말 빠르게 반응을 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누가 있었죠? 미니어처 슈나우저 있었고, 에어데일 테리어는 테리어 중에 큰 애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죠? 그쵸? 잭러셀 테리어 하면 뭐 생각하라고? 영화 마스크.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었죠? 폭스 테리어. 여우 사냥 잘하는 폭스 테리어. 그 다음 스코티시 테리어 하면 누구 생각하라고 했었죠? 루즈벨트 대통령, 부시 대통령, 대통령들이 사랑한 강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그치,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하면서 그때 설명했던 배들링턴 테리어 있었죠. 외형적으로는 동글동글 양처럼 아주 귀엽게 생겼지만 성격은 안 그래. 자, 그 다음 또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테리어 중에 가장 지금 핫한 웨스트 아일랜드 화이트 테리어. 줄임말? 웨스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얼굴이 동그래요. 그죠? 빵빵하고 그래서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그 다음 또 있었나요? 그럼 워킹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워킹은 뭐 하는 애들? 워킹 그룹은? 사람을 도와주는, 즉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하기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주는 애들. 자, 얘네들 네 가지로 바꾸라 했죠? 나누라 했었죠? 어떻게?
지문방견. 그죠. 썰매견, 구조견. 그 다음 뭐지? 지문방견. 하나는 경비견. 자, 그럼 하나하나씩 조금 짚어봅시다. 썰매견 누구 있어요? 알래스칸 말라뮤트, 시베리안 허스키, 사모예드. 자, 얘네들 썰매는 눈 있는 위에서 끄는 거잖아요. 더운 지방에 눈이 있을 리가 없지. 얘는 다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 그러다 보니 털이 다 빵빵하게 나 있어요. 우리 파카 옷 입은 것처럼 빵빵하게 털이 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견 가봅시다. 경비견은 나를 지키거나 내 집을 지키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떠한 것들, 물건들을 지키는 애들이죠. 여기는 누가 있었지? 세인트 버나드는 그레이트 댄. 아까 키우고 싶다고 한 그레이트 댄 있었고, 또 복서 있었고, 도베르. 이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보고 얘기하지 마. 보고 얘기하면 어차피 내 거 안 돼. 몰라도 돼요. 어차피 우리 지금 몰라도 돼. 상관없어. 아, 이렇게 생기네요. 아, 무섭게 생겼지만 아주 착한 무슨 데니든데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보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자, 그레이트 댄, 복서, 그 다음에 뭐 로트와일러 이런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 구조견은 뭐가 있었을까? 산에서 구조하는 산악구조견인 세인트 버나드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뉴펀들랜드라는 수상.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 틀려도 괜찮아.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수상 인명 구조견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 지문반 하는 애들 누구 있었지? 버니즈 마운틴 독 있었고, 그 다음 온 국민이 다 아는 상근이 누구?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네 번째 허딩이에요. 자, 허딩 그룹은 허딩 그룹은 목축, 양을 몰거나 소를 몰거나 목축하는 애들입니다. 허딩 그룹에. 얘네들은요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독립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애들이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알아서 일 처리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엄청 똑똑해요. 애들이. 우리가 뭐 강아지 지능별로 나중에 보겠지만 지능별로 막 이렇게 나눈 게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대부분 다 앞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허딩 그룹에 있는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애들. 얘네가 산악지대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개들을 활용을 해서 허딩 그룹으로 정해놨어요. 여기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름 중에 콜리가 들어가는 애들, 세퍼트가 들어가는 애들, 십독 들어가는 애들, 콕이 들어가는 애들로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적지 마십시오. 수업 시간에 적지 마세요. 어차피 자료 여러분들한테 갈 거잖아. 적지 마요. 적는 것보다 내가 설명하는 거 그냥 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몰라도 돼. 그냥 지나가. 스토리로 이걸 이해를 해야지. 거기 이거 나중에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듣기만 해. 자, 콜리예요. 이름 중에 콜리 들어가는 애 우리 가장 많이 들어본 애일 거예요. 보더콜리. 그쵸? 강아지 지능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하죠. 보더콜리. 양치기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 저 보더콜리예요. 자, 보더콜리, 그 다음 비어디드 콜리는 비어디드가 뭐지? 라고 할 겁니다. 안 들어봤을 거예요. 잘. 그치? 그리고 콜리라고 부르는 우리 러프콜리와 스무스콜리. 이거는 털이 있느냐 없느냐, 러프를 가지고 있느냐 털이 짧으냐에 따라서 나누는 콜리. 세부적인 거는 안에 들어가서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름 중에 세퍼트 들어가네. 우리 그냥 세퍼트네 하는 애들이 있어. 걔가 저먼 세퍼트 독이에요.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안 세퍼트도 저게 어떻게 생긴 애지? 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십독. 올드 잉글리시 십독 알죠? 요즘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었죠. 그 다음 셔틀랜드 십독.
코기는 펜브로크 웰시 코기, 카디건 웰시 코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스스로 알아서 문제 해결을 한다 그랬어요. 사람한테 막 의존적이지 않고 알아서 판단해서 원래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얘네가 알아서 양치기를 하고, 물론 교육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원래 얘네들 본능이 뭐를 치거나 몰거나 하는 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아지 지능을 이렇게 나눈 순위를 보자면 거의 대부분 위쪽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 강아지는 몇 위에 들어갈까?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요, 이게 지금 1위부터 10위는 천재, 뭐 수재, 우등, 평균,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게, 분발해야 되는 게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우리는 사람 IQ 테스트 어떻게 해요? 뭐 풀죠? 근데 강아지들 데려다가 야야야 다 앉아 문제 풀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어떠한 명령어를 애들한테 강아지한테 가르쳐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얼마 만에 수행을 하느냐, 자기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앉아를 얘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앉아 했을 때 몇 번 만에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드느냐,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아. 왜냐면 좋아하는 거를 시키면,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 애들이 더 빨리 습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100% 신뢰할 거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애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1위가 누구예요? 보더콜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2위가요? 푸들. 3위가 저먼 세퍼드. 자, 보면 1위 보더콜리도 무슨 그룹? 우리 허딩 그룹. 그 다음 저먼 세퍼드는? 저먼 세퍼드도 지금 우리가 배울 허딩 그룹.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골든 리트리버는 허딩 아니지. 그 다음 셔틀랜드 십독이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에 또 있어요? 그죠. 오스트랄리안 캐들독도 허딩 그룹이에요. 벌써 몇 마리가 들어왔어? 하나, 둘, 셋, 넷. 10마리 중에 4마리. 여기 보면 새로운 명령어에 5회 이하의 반복 명령어에 복종을 한 거예요. 5회 만에 얘네들은 알아들어. 자, 그럼 수제형으로 가볼까요? 자, 11위에 누가 있어? 이 깨알처럼 보이는 이거 웰시코기 펜브로크라고 나오는 얘가 누구예요? 까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까미. 엄청 똑똑한 애야, 까미.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두두두두두. 여기 벨지언 테브론이라고 나오는 얘네들도 허딩 그룹이에요. 벨지언 십독. 우리 아까 앞에서는 안 했지만 벨지언 십독도 여기에 들어가요. 벨지언 십독. 여기 벨지언 테브론, 벨지언 십독, 콜리. 얘네들이 전부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벨지언 마리노이즈 정말 많이 들어가요. 자, 여기서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있습니까? 있어요? 없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우등생. 우등생까지는 좀 괜찮겠네. 자, 여기 누가 있나요? 우등생에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달마시안이, 내가 나중에 논스포팅 할 때 달마시안 얘기할 텐데 생각보다 높네, 달마시안이. 그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짠. 평균입니다. 평균까지는 좀 괜찮지. 평균에 누가 있어요?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도 있네. 우리가 보는 애들이 누가 있나? 그레이하운드도 있고, 보스턴 테리어가 여기 들어가 있네. 괜찮네, 보스턴 테리어. 자,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게예요. 자,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여기 봅시다. 명령어 40에서 80회 반복해야 알아들어. 그쵸? 첫 번째 명령어에 복종하는 게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쭉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애들, 뭐 치아와, 말티즈 있네. 말티즈도 있고, 퍼그 있고. 그죠? 테리어가 많죠. 자, 그럼 우리 분발해야 되는 개가 있어요.
누구? 우리 웬디. 어떻게? 시추. 처음 딱 보이는 게 시추죠. 저희 집 강아지 시추랑 아프칸 둘 다 있는데 둘 다 생각보다 똑똑해요. 여기선 지금 80에서 100회 반복해야 알아듣는 애들이라고 나와요. 패키니즈 있고 차우차우, 아프카나운드. 아프카나운드가 어디든 지능 검사를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뭐 지표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아프카는 꼴등이에요. 항상. 아프칸이 지능이 떨어진다 보다 아프칸은 그만큼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와 하면 고집도 너무 세고 와 하면 자기 기분 내킬 때만 와. 약간 고양이과 같아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너가 와. 맛있는 거 줘도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봤죠. 얘는 아무리 웬디 그 아프카나운드는 아무리 맛있는 거를 줘도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먹어요. 간식을 줘도 안 먹어. 그래서 도그쇼 나갈 때 컨디션 조절 정말 잘해야 돼요. 아프카나운드는. 안 그러면 자기 기분 별로 이러면 아예 먹지도 않고 막 흥 약간 이런 스타일.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하기도 가장 까다로운 개래요. 얘네가. 예전에 우리 웬디를 맡기려고 했었는데 훈련소 호텔이 아니고 훈련을. 근데 소장님이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그냥 뛰어놀게만 합시다. 훈련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자, 근데 시추가 70이에요. 근데 시추 키우시는 분 아니면 주위에서 보신 분 있어요? 시추가요. 지금 여기는 70% 나오지만 시추가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애 보면 먹는 거 딱 가지고 앉아 한 번만 가리키면 그 옆에서 그냥 먹을 것만 가지면 바로 앉아서 보고 앉아서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적인 거지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마다 또 다 달라요. 어떤 아프카는 진짜 정말 말 잘 듣고 막 프리스비 할 수 있는 애가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 말해놓고도 아 이건 좀 넘어갔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방송을 보시는 아프카나운드 견주분들 중에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모르겠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훑어봐도 아, 내 개가 어느 정도. 그리고 얘네들이 고집이 이 정도 세고 아니면 주인 뭐 엄청난 지능이 있고 이런 애들을 한 번씩 싹 훑어보다 보면 내가 키우는 개 내지는 그 개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한 마리씩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더콜리예요. 보더콜리는 원산지 영국이고 이제 원산지 굳이 막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툭하면 영국이래. 영국. 자, 얘네들은 여러 모색이 인정이 돼요. 화이트가 우세한 것이 좋고요. 근데 보더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가 가장 흔하게 보이지만 모색이 정말 다양해요. 이따가 모색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도 지금 우리 사진에 딱 보이는 애가 제일 많이 보이는 애들이죠. 우리가 보더콜리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애가 이런 외형이잖아요. 근데 털이 짧은 애들도 있습니다. 스무스 코트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스무스 코트인 애 보고 저는 보더콜리 섞이는가? 이러지 마시고 스무스 코트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얘네들은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해요. 워낙에 이제 양을 모는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 많이 돌아다녀. 가만히 있다가도 뭐 툭툭툭툭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무리를 한꺼번에 몰고. 그래서 운동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넓은 편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죠? 그러다 보니 주택 구조가 단독보다는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나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키우기는 좀 적합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데서 집에서 나는 우리 아파트지만 우리 집에서 키우고 싶다 했을 때는 얘네들을 하루에 정말 한 5-6시간은 운동해줘야 되는데 운동이 그냥 산책이 아니에요. 산책은 얘네들한테 만족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산책은 그냥 산책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얘네들이 스스로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보더콜리인 애들은 어질리티 다 배우셨죠? 어떤 건지. 어질리티나 아니면 원반, 프리스비나 이런 것들을 시키는 이유예요. 허딩그룹에 있는 애들이. 그만큼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공 하나 던지면 이 공을 주인한테 가져오는 것보다 막
사방으로 막 놀다가 가져오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애들이에요, 얘네들. 제가 보더콜리를 한 달 정도 위탁으로 맡아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똑똑하대. 똑똑해 봤자지. 나는 이제 푸드를 키웠고 그 전에도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푸들도 똑똑해요. 근데 푸들은 똑똑하다는 느낌보다 푸들 키우는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영악해. 똑똑보다는 좀 영악한 편에 들어가요, 애들이.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영악하지, 좀 영악해.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푸들은 똑똑하다보단 영악에 좀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영악해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와, 얘는 진짜 사람이겠다. 옆에서 말하면 어느 순간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옆에서 그거에 대한 대꾸를 자꾸 할 것 같은 그런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얘는 내가 이제 겪은 바로는 내가 다른 강아지들한테 뭐 스테이를 시키든 앉아 이렇게 명령어를 뭔가를 하고 있잖아. 얘는 내 강아지가 아니니까 이제 얘는 가르칠 필요가 없고 내 강아지한테 가르치고 있으면 어느샌가 옆에서 내가 앉아 이러면 스스로 앉아 있어.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반복적으로 자기가 앉아 뭐 엎드려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푸들이랑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그 강아지를 겪어봐야 진짜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한번 겪어보세요. 그렇다고 많이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뭐 애견 카페도 좋고 아니면 동호회 같은 데 강아지들 많이 키우는 데 가서 교류 같은 거를 좀 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애들은 책으로 공부했어요는 없어요. 수치가 다 달라, 아이들이. 경험치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한번 가서 이게는 이렇구나, 얘는 이렇구나, 같은 견종인데 얘는 너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나랑 직접 생활해 본 거는 한 마리밖에 없지만 거의 대부분 물어보니까 보더콜리가 그렇게 똑똑하다 하더라고요. 진짜 똑똑하긴 하더라고요. 자, 모세계 다른 모색이에요. 보더콜리 같아요? 예? 보더콜리 같아? 사진으로 봤을 때 보더콜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쟤 왜 저러지? 하는 모색, 이런 레드 컬러도 있어요.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이게 블루멀이에요. 자, 계획에서 블루멀 모색이 나왔을 때 어떤 눈이 나온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차이나 아이가 나온다. 자, 이렇게 장애물을 넘는 어질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양을 키워서 야, 양 몰아! 하면 아주 퍼펙트지만 아니잖아, 우리. 그러면 그거를 발산할 수 있는 자기의 운동량을 발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시켜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마리가 양을 몰고 있죠. 그래서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교육이 들어가요, 얘네들은. 스스로도 알아서 하지만, 그리고 대회가 있어요. 우리 도그쇼처럼 그런 대회가 아니라 얘네들은 양치기 대회가 있어요. 되게 크게. 거기서 우승한 애들은 어마어마한 상금도 받고, 이렇게 옆에서 따라가면서 아니요, 이건 대회 아니고 제가 저기 끝에 이렇게 양 보이죠? 이러대. 제가 하나를 영상 하나 진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보는 이에 따라서는 되게 혐오가 될 수 있는 그 장면이라 양 치는 거를 상공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깨들이 막 움직이는 그거 싫어하는 분은 진짜 엄청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파트가 확 나눠지고 막 훅 몰려지고, 그거는 내가 이렇게 우리 공개 수업 말고 영상을 올려주든지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줄게요. 좀 징그럽게 생각하면 징그러운데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자, 멀리 돌아서 지금 멀리 돌아서 얘네들을 영상이 너무 좀 긴데? 크게 놀아요.
얘네는 지금 너무 작은 마리수지만 진짜 몇백 마리 하려면 애들이 정말 크게 돌면서 얘네들을 몰아가요. 파트 나누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가끔씩 이게 영상 보면 양들이나 소들이 막 공격해. 가만 보면서 보더콜리를 막 공격해. 공격한다고 해서 물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때 보더콜리 이렇게 얘네들은 옆으로 이렇게 잘 피하죠. 물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그러면서 얘네들을 한 곳에 이렇게 다다다다다 몰아서 그런 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다음 비어디드 콜리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죠. 약간 올드 잉글리시 십독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아주 달라요. 얘는 비어디드 콜리라는 이름이 이 턱수염이 있어서, 여기 보면 턱수염 있죠. 턱수염이 있어서 턱수염을 비어드라고 하잖아요. 그 턱수염을 갖고 있다 해서 비어디드 콜리라고 합니다. 뭐 원산지 하고 되게 귀엽지 않아요? 얘네들 털이 올드 잉글리시 십독보다 조금 더 가늘어요. 야들야들하고. 그래서 드라이 할 때 웬디 드라이 아직 못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드라이 하면서 엉켜요. 털이 얇은 애들은 드라이를 하면서 막 이렇게 꼬여져요. 바람에 의해서. 약간 그런 모질을 갖고 있어요. 얘 미용 너무 귀엽죠? 얘가 지금 제가 어저께 이렇게 약간 인터넷 서핑하면서 보니까 쿨펫 애견 미용 학원이라는 데에서 비어디드 콜리 미용했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평상시에는 눈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눈 시야가 가려지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묶어 있어요. 고무줄로 이렇게 똥 묶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키울 때는 이렇게 미용도 같이 하고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용해 놓으니까 얘가 누군지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아예 딴애 같아요. 맞아. 그 다음 러프콜리예요. 러프콜리는 많이 봤죠? 얘네 진짜 많이 봤죠? 러프콜리 얘도 영구. 그 다음 모색은 좀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이블, 트라이, 블루멀, 화이트 이렇게 등이라고 나오지만 모색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리고 얘는 영화나 광고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정말 많이 등장했는데 혹시 내가 항상 수업하면서 여기에서 나이대들을 조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무선 전화기 바텔 아세요? 아시죠? 바텔 모르는구나. 바텔 광고에서 우리나라에선 바텔 무선 전화기 광고하면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 그 강아지 나올 정도로 유명해요. 그 바텔 거기 광고에서 강아지가 이 무선 전화기 이렇게 띠링띠링 울리니까 이렇게 물고 주인한테 갖고 가는 그 정말 유명한 광고예요. 그리고 얘는 영화에도 많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얘 모색 되게 다양하죠. 여기 보면 얘도 블루머리 있고요. 혹시 돌아온 래시 알아요? 영화? 돌아온 래시. 책 우리 뭐 동화책처럼도 나왔었으니까 돌아온 래시. 여기. 그 다음 영화로도 나왔죠. 래시, 컴온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 모델견으로 예전에는 강아지 주제로 한 영화나 광고 같은데 이 러프콜리가 정말 많이 쓰였었어요. 모색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죠. 생각보다. 트라이 세이블 블루멀도 있고 아주 많은 모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 스무스콜리. 자, 러프콜리랑 스무스콜리랑 같은 애예요. 얘네들을 그냥 콜리라고 불러요. 콜리 중에 이 러프가 뭐냐면 이 목 주위에 우리 배웠으니까 아시죠? 여기 목도리 이거 그걸 러프라고 하잖아요. 러프를 갖고 있는 애들은 러프콜리. 그 다음 털이 짧은 애들은 스무스콜리. 같아요. 러프콜리 털 바짝 밀어놓으면
털 밀어놓으면 러프 다 없애보면 얘들 스무스 콜리 같아요. 근데 털이 있느냐 러프가 있느냐 아니면 털이 짧으냐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얘네들 귀가 우리 귀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프릭이어 세미 프릭이어 배웠죠. 얘네들 귀가 보시면 끝에 부분이 앞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끝부분만 앞으로 살짝 내려가 있는 세미 프릭 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점원 세퍼트 독이에요. 점원 원산지 독일이겠죠. 점원 독일이겠죠. 자, 얘네들 목양견이에요. 지금은 우리 그때 워킹그룹 할 때 워킹그룹에 누가 있을까요? 했을 때 세퍼트 얘기 나왔었죠. 경찰견이잖아요. 이러고 나왔었잖아요. 얘네들 세퍼트, 점원 세퍼트는 원래는 목축, 목양견, 허딩그룹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점원 세퍼트 같은 경우는 다른 개들도 사람이 개량을 해서 만들었지만 점원 세퍼트는 순수하게 사람이 용도를 가지고 만든 애예요. 목축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 만든 애들. 그렇기 때문에 지능도 높지만 다 잘해요. 다. 얘는 처음에는 강아지들을 지키는, 그러니까 지키기도 하고 몰기도 하고 싸워주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애예요. 자, 우리 봅시다. 양을 모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양 모는 애들. 아까 콜리들, 그쵸?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허딩 그룹에 있는 애들이 양을 막 이렇게 모는 애들. 그래서 뭐 이쪽 들판에 갔다, 이쪽 산에 갔다, 뭐 축사로 갔다 이렇게 모는 애들이고, 만약에 양을 몰고 있는데 야생동물 늑대가 나타났어. 그러면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얘네들이 딱 왔어. 그럼 지키는 애들이 누가 있었어? 코디드 코트를 갖고 있는 누구? 대걸레자루. 누구? 그치. 대걸레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누구? 코몬도르. 코몬도르가 있었고, 그럼 코몬도르가 가드치는 동안 누가 가서 공격해? 그치. 워킹에서 경비하는 애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트와일러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막 물지. 자, 그러다 보니 양 하나를 치는데 너무 많은 종류의 개들이 들어가요. 너무 많은 종류의 개들이 들어가고 그 너무 많은 개들도 한 마리씩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씩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다 잘하는 애가 없을까? 이래서 만든 애가 얘예요. 그래서 얘는 양치기도 되게 잘합니다. 양치기도 잘해. 공격성도 있어. 그치? 수비도 잘해. 그리고 사람에게 복종도 잘해. 너무 완벽한 애를 만들었죠. 그래서 목축견으로 활용을 해서 이름 자체도 세퍼트라고 지었는데 지금은 얘네들 목축하는 거 많이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거의 목축할 때는 보더콜리 일대로 하고 코몬도르는 코몬도르 일대로 하고 합니다. 왜 얘네가 목축견으로 만들었는데 왜 목축견으로 안 쓰일까? 똑똑해서 아까우니까? 얘는 만들어진 애잖아요. 100%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고 목적에 의해서. 근데 타고난 성질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보더콜리만큼 양을 잘 치지는 못해. 잘하긴 하지만. 그리고 공격 잘해. 근데 로트와일러나 케인코르소처럼 막 일해주지도 못해요. 방어 정말 잘해. 근데 코몬도르가 갖고 있는 털의 특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물렸을 때 데미지가 커. 그러다 보니 굳이 만들어서 봤는데 너무 잘하긴 하지만 효과가 그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원래 있던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에 비해서. 근데 너무나 잘해. 다. 그래서 뭐 했어요? 지금은 경찰견, 탐지견 이런 데에 쓰이는 거예요. 워낙 모든 거에서 다 잘하는 애기 때문에. 자, 경찰견들 도둑 막 도망가잖아요. 아니 도둑을 잡아야 돼. 막 도망가잖아. 근데 얘네들 이제 뒤에 영상을 보겠지만
얘네들은 물어 하면 미친 듯이 가서 물죠. 물어. 그 다음 경찰이 옆에 가가지고 놔 이러면 순간 놔요. 씩씩거리지 막 이러면서도 놔. 놓을 수밖에 없어. 놓으면서 막 이러면서 놓기는 해. 근데 놔. 근데 봐봐요. 공격성이 좋은 케인 코르소나 우리 로트와일러를 봅시다. 걔네들 가서 물어 이러면 신나게 물어. 막 달려가서 확 물지. 경찰이 가서 놔 하면 놔요?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막 다 뜯어놔요. 경찰견으로 쓰기가 적합하지 않은 거지. 왜냐하면 본능을 조금 내리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람의 복종,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복종도 잘하기 때문에 경찰견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다 잘하잖아. 그래서 참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 경찰견 훈련할 때 이렇게 손 막 물죠. 그래서 경찰이 이 명령어를 내린 사람이 가가지고 놔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바로 탁 놓게끔 교육을 시켜요. 이 영상, 이게 꼬마애가 이제 꼬마애가 세퍼트를 데리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꼬마애가 해도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엄청 귀엽죠, 꼬마애. 이런 영상 보면 진짜 내가 나중에 애기 나면 옆에 붙여주고 싶어. 얼마나 잘 지킬 거야. 자, 사람이 놀아 했는데도 안 노고 있어요. 얘가 끈질기게. 한번 보세요. 자, 저런 애기들 한 진짜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 나오면 이제 안 놓죠. 명령어가 떨어질 때까지는. 자, 옆에서 꼬매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놓죠. 이거를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 아빠가. 진짜 사람 보디가드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참 멋지네. 예전 이 영상도 있지만 그 전에 어떤 영상은 그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찾고 싶었는데 어제 못 찾았는데 아기가 있고 사람이 옆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기를 건들려고 하니까 바로 공격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 찾아서 그냥 이걸로 대체를 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영상 찾아서 보여줄게요. 그거 보면 진짜 딸내미 키울 때는 그런 애 한 마리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 올드 잉글리시 10독입니다. 얘도 뭐 잉글리시니까 영국이겠고 모색 보고 얘네들 특징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꼬리가 없어요. 꼬리를 잘라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 때 내가 설명했었죠. 꼬리 자르는 이유에 대해서. 로트와일러나 얘네 올드 잉글리시 10독이나 얘네들 꼬리 자르는 거에서는 그때 설명을 했었죠. 얘네들 밥테일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세금을 이미 한 번 냈어. 그리고 나는 얘네들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세금 다시 안 내도 돼. 이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꼬리를 잘랐던 거예요. 내가 내 가축을 팔러 갔을 때 그거에 대한 각자 세금이 부여가 되는데 이 강아지는 이 올드 잉글리시 10독은 얘네들을 지키기 위해 몰기 위해서 같이 가는 보디가드 역할이다. 그러니까 나 다시 되돌아올 거야 나랑 같이. 그래서 그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꼬리를 잘랐던 게 계기가 돼서 계속 밥테일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엠블이라고 해서 측대보 걸음걸이를 하는데 사진으로 그림으로 좀 아시겠어요? 걸음걸이? 일반적인 강아지들 걸음은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하면 다리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걸음걸이 할 때. 그쵸?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걸을 때 이렇게 엠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타통 이렇게 걷게 되죠. 측대보. 근데 빠른 걸음을 걸을 땐 또 그렇게 걷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걸을 때만 이렇게 걷고 빨리 걸을 땐 또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엠블 측대포의 걸음걸이를 갖고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십시오. 특징이기 때문에. 자, 얘도 미용을 해놓으면 이렇게 돼요. 너무나 다른 애가 되죠, 미용이라는 게. 아까 비오디드랑 비슷하게 생겼지. 모질이 많이 달라요. 얘도 평상시에는 머리를 묶어놔두고, 얘가 지금 올드 잉글리시 십독이 몇 달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핫했잖아요. 사건 아시죠? 강아지 강아지 잘못돼가지고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다큐도 한번 하고 막 그랬던데 순해요.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 공격할 만도 한데 애가 그냥 사람 좋아하다 보니까 막 따라갔다 하잖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자, 쇼에 나가는 올드 잉글리시 십독입니다. 자, 가정에서 키우는 그냥 털 마냥 길려도 되고 머리 묶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미용을 하기도 하는데 쇼에 나가는 애들은 얼굴 봐봐요. 산만하게 만들어. 동그랗게. 되게 다르죠. 그리고 엉덩이도 밥테일, 꼬리가 짧은 거를 엉덩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세우고 엉덩이 부분을 커트를 해서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애가 엉덩이 걸음걸이가 그리고 엉덩이가 더 부각되면서 걸어요. 얼굴이랑 엉덩이가. 너무 다르죠? 그죠? 비숑 같아요? 아, 비어디드? 자, 그 다음이 셔틀랜드 십독이에요. 얘는 원산지가 영국. 이제까지 다 영국. 누구 빼고? 저먼 세퍼드 빼고. 자, 얘네들은 몸의 50% 이상이 흰색인 경우는 도그쇼에서 실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특징은 좁은 땅에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큰 개보다는 조금 더 작은 애가 필요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 보면 셀티라고 나왔는데 내가 이 셀티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때 웨스티 얘기하면서 했죠. 내가 견종에 대해서 처음 이제 도그쇼에 가서 우와! 이 길이 내 길이구나를 처음에 딱 느껴서 이 길로 완전히 접어들면서 그때부터는 책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짜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책으로 얘는 누구 막 이러고 공부를 하다가 막상 도그쇼장 딱 가서 강아지를 보니까 얘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누군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때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했을 때인데 사진 찍고 노트 수첩 가져다니면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내가 가가지고 얘 견종 뭐예요? 그래서 이름 뭐예요? 해서 사진 찍고 얘 견종 뭐예요? 해서 사진 찍고 이러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이렇게 딱 사진을 찍고 견종 뭐예요? 이랬는데 셀티래. 아, 셀티. 적어서 그 애를 견종 이제 표준 책에서 찾았는데 셀티가 없는 거예요. 셀티가 없는 거야. 그 다른 애들은 다 찾았는데 셀티가 없어. 셀티? 견종이 아닌가? 엄청 찾았는데 셀티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쳐볼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셀티 했는데 그것도 안 나왔고. 아, 그래요? 아니, 그 미치겠는 거야. 셀티래. 근데 걔는 막 도그쇼도 나오는 거 보니까 견종은 맞아.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정말.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하면서 몇 번을 찾다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다음 또 도그쇼에 갔는데 그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견종이 뭐야? 셀티래요. 아, 근데 셀티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리 견주책 봐도 없다고 이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셔틀랜드 십독을 줄임말로 셀티라 한다고. 진짜 너무 열이 받았지만 그래서 보니까 그 애가 그 애였고 셀티라는 이름이 그때 알았고 그래서 보니까 셔틀랜드 십독이라는 이름보다 셀티라는 이름이 더 많이 쓰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심지어 외국 서적에는 셔틀랜드 십독의 미용법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것도 셀티라고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셀티라는 게 아주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몰랐지. 알았으면 그 고생 안 했죠. 저는 하나 모르고 지나가면 막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 팠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는 꼭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줄임말에 대해서 공통으로 줄임말이 있다, 줄임 이름이 있다 이러면 그거는 웬만하면 얘기를 해주고 지나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검색해도 안 나올 거니까 지금은. 셀티 안 잊어버리겠죠. 나 막 갑자기 막 흥분해서 막 그때 기분 나서 진짜. 자, 얘도 모색이 다양해요. 허딩 그룹에 있는 애들은요, 모색이 되게 다양해요. 스포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새들 모색이 다양한 것처럼 새들 이렇게 막 이렇게 보호색처럼 막 벨톤이라고 모색 있다고 했죠. 얘네들도 모색이 되게 다양한 축에 속하고요. 블루멀 모색. 그리고 얘는 너무 귀엽죠. 얘네들은 러프콜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작아요. 여기 최고 보면 한 37cm 정도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울타리 안에서 양치기를 한다든지 가축 몰이를 할 때 좀 잘 쓰였던 애들이에요. 귀여워. 자, 얘도 한번 영상을 볼게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지. 크기 차이가 확 나죠. 이렇게 보니까 보더콜리나 러프콜리나 이런 애들은 크기가 비슷한데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면 빨리 뛰어가서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저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면 또 가서 확 또 지금 영상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저거는 이제 양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허딩 그룹에서 마지막인 웰시코기예요. 자, 웰시코기는 영국이고 빅토리아 여왕의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죠. 혹시 뉴스 같은 데서 봤어요? 전용기에서 내리는 거? 얘네? 그리고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안아서 내리는 거? 혹시나 다칠까봐. 봤죠? 혹시나 다칠까봐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보셨죠? 얘네들 어디를 가든 같이 따라다녀요. 아주 사랑받고 있는 애들입니다. 멋져. 자, 얘네는요, 꼬리가 짧은 펜브로크, 밥테일, 꼬리가 아주 없는 펜브로크 웰시코기가 있고, 그리고 꼬리가 긴, 여기 보이시나요? 꼬리, 요 꼬리예요, 꼬리. 꼬리가 있는, 긴 꼬리를 갖고 있는 카디건 웰시코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웰시코기가. 얘네들은 좁은 땅에 울타리 치고 가축 키워야 되는 아까 셔틀랜드 십독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양치기를 하다 보면, 목축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평지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도 막 위험한 산세 있는 데에서도 얘네들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양치기를 할 때는 더 위험해요. 평지보다. 그치? 그래서 큰 애들, 몸집이 큰 애들은 그런데 잘 못 가요. 왜냐면 만약에 가다가, 우리 사람으로 만약에 칩시다. 우리 이렇게 가다가 약간 이렇게 옆에 낭떠러지 비슷한 데고 가다가 살짝 발만 잘못 디디면 어떻게 돼? 내 무게중심이 옆으로 틀어지는 순간 떨어지잖아요. 그쵸? 무게중심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큰 애들은. 살짝만 가도 몸의 균형이 틀어진다고, 이렇게. 그쵸? 근데 웰시코기는 다리가 짧아. 그러니까 가다가 삐끗 할 다리가 없어. 삐끗 할 다리가 없어요. 가다가 이렇게. 이해되죠? 가다가 다리 하나를 삐끗한다고 몸의 균형 자체가 틀어지진 않아요. 애들이. 발 가다가 발 하나 삐끗 그래? 삐끗 그래? 이러고 가는 애들. 그만큼 다리가 짧아서 이런 몸의 균형이 틀어질 일이 많이 없어요. 얘네가. 그래서 이런 산악지대 같은 위험한 곳에서도 다다다다닥 빨리 움직이지. 자, 카디건 웰시코기 우리가 잘 못 보기 때문에 사진으로 하나 준비를 했고, 이 카디건 웰시코기는 우리 펜브로크 웰시코기 너무나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까미라는 우리 민선이 강아지. 까미라는 애도 우리 맨날 보잖아. 너무 흔하게 보이는 애가 펜브로크 웰시코기예요. 근데 카디건 웰시코기는 우리가 보기가 흔치가 않아요. 우와, 쟤 웰시코기인데 좀 이상하게 생겼네? 그래서 보니까 꼬리가 길어. 그럼 누구? 카디건 웰시코기. 그치? 이거는 그냥 귀여워서 사진 뽑아왔어요. 얘네는 꼭 이러고 자더라. 까미도 이랬어요? 아니, 얘 왜 이러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얘네 이러고 자고, 원래 강아지들은 앞뒤로밖에 몸이 못 움직이는데 얘네는 보면 이러고 자. 왜 그러는 거지? 팔다리 짧아서. 팔다리 짧아서 그러나? 옆으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러고 애들이 이러고 자는 사진도 많아.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거는 연출이겠지만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이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 참. 아우, 참, 얘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마지막 사진은 이게 조금 의미하는 바를 조금 내가 두고 있어요. 지금 이 개밥 주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둘이 만났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지상렬 씨가 데리고 있는 이 강아지가 상근이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 이렇게 만난 사진이 있어서 이거는 얘기거리가 되겠다 해서 지금 해왔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강아지가 누군 것 같아요? 대중소 웰시코기예요. 가장 핫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강아지가 대중소인 저 웰시코기, 펜브로크 웰시코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말 핫했던 강아지가 누구예요? 그레이트 피레니즈라는 상근이, 대표적인 상근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레이트 피레니즈예요. 이 사진을 같이 이렇게 본 거는 우리가 상근이를 통해서 방송에서 동물을 잘못 다뤘을 때 문제점을 알았잖아요. 상근이를 통해서 워낙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육 정보를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근이,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상근이를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그레이트 피레니를 많이 키웠는데 얘네들 정말 많이 버려졌어요. 유기견이 진짜로 많이. 1년 되기도 전에, 대형견이다 보니 1년 되기도 전에 많이 버려졌죠. 근데 지금 대중소가 핫해요. 아주 핫하죠. 그래서 정말 많이 키워요. 근데 대중소인 이 펜브로크 웰시코기는 지금 무슨 그룹이라고? 허딩 그룹이죠. 자, 허딩 그룹은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말티즈 이런 애들처럼 가만히 있거나 돌아다녀도 뻘뻘뻘뻘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엄청난 운동량을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 그냥 눈에 보이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견종이니까 눈에 보이기 귀엽고 앙증맞고 너무 이쁘니까 데리고 키웠다가 얘네들이 그 집에서 일명 우리 얘기하는 악마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얘네들은 운동 밖에서 막 뛰어놀고 공놀이 하면서 엄청 뛰어놀 정도로 운동량을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가만 집에서 앉아서 놀고 있네? 뭐 우리 집 아무리 커봐도 몇 평 하겠습니까? 우리 집이 막 100평, 200평 살아봤으면 좋겠다마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비글이랑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자, 실내에서 키워도 좋은데 우리 집이 100평에 원룸이어야 돼. 파트 나눠지지 않고 원룸이면 키워요. 실내에서. 그러면 운동 안 해도 얘네들 어느 정도 운동량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만큼 운동량이 필요로 한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 하나 이제 사진이 주는 메시지를 나는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아주 핫해. 그리고 예전에 핫했어. 근데 이 상근이의 절차를 안 밟았으면 좋겠거든요. 웰시코기. 안 밟았으면 좋겠어. 또 다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걸 사진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 대중도 나오기 전에도 웰시코기가 조금 핫했었단 말이에요. 사이트 같은 데 좀 올라오고 그치, 사이트에 많이 올라왔었지, 얘네가 대중소 나오기 전에.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유기견이 좀 많았었어요. 얘네들은 외모적으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네들 실제로 우리 많이 보지만 꼬리가 있는 애들은 꼬리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귀여워 보이는데 얘네들은 꼬리가 없으니까 뭐가 움직여요? 엉덩이가 움직여. 이렇게 있으면 엉덩이 완전 이렇게 움직이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몸 전체가 막 흔들흔들 그게 너무 귀엽잖아요. 특히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한단 말이지. 막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리고 이 엉덩이를 막 사람한테 와서 막 비비고 얼마나 귀여워요. 대중소가 인기가 있기 전에, 지금 민선이 얘기가 그건데, 대중소가 인기가 있기 전에도 얘네들은 외모적으로 되게 충분히 어필이 됐었어요. 그리고 뭐 어디선가 뭐 페이스북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어디선가 이렇게 막 뜨다 보니까 얘네들이 생각보다 사육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많았어요. 아까 같은 이런 사진, 이런 거 봐봐, 이거 보면 얼마나 예뻐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막 아우, 진짜 너무 이쁘다. 하여튼 근데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그때도 유기견이 있었어요. 근데 대중소 하면서 지금 엄청난 인기가, 이게 뭐 대중매체 방송의 힘이겠죠. 얘네들이 그 이쁜 모습, 물론 뭐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도 잘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방송에 보여지면서 이쁜 모습을 아무래도 부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을 쉽게 데리고 오죠. 왜? 지금은 돈만 주면 살 수 있으니까, 강아지를. 우리 만약에 펫샵, 분양샵 가가지고 얘 데리고 갈게요 했을 때 뭐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분양 가격을 지불을 하면 얘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정보 기껏해서 막 찾아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너무 귀여워. 얘가 나중에 이만큼 커서 문제를 일으킬 거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상근이의 그 뒤를 이을까봐 좀 걱정이긴 해요, 이게. 그래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거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우리가 견종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견종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유기되는 일이 거의 없도록, 견종에 맞는. 우리 지금 학교 시티칼리지 저기 쇼룸 그 유기견 분양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애 있잖아요. 카푸. 스탠다드 푸들. 걔도 유기견이잖아요. 걔도 나중에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겠지만 걔도 애기 땐 예뻤을 거야, 정말.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근데 버려졌어요. 스탠다드 푸들 같은 경우는 우리 나중에 논스포팅 그룹 가면 하겠지만은 계속 털을 관리해줘야 되는, 미용을 해야 되는 개예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스탠다드 푸들은. 토이 푸들은 미용해봐야 또 그 금액인데 스탠다드 푸들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유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려진 것 같은데, 견종의 특성을 잘 알고 하면 버려지는 일들이 아무래도 덜 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산업에 뛰어드실 분들이고 그렇게 상담을 해줘서 그런 사람들한테 환경이 이러니 이런 강아지가 더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고객님한테는 더 맞습니다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으려면 견종의 특징은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견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질문. 내가 가기를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전자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질문할 거 없으면 우리 이것으로 사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그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